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이제 고대 문화사 파트 볼 건데 문화사가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네,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청중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고구려하고 백제 둘 다 나오는 사신도하고 백제 산수무늬 벽돌은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 종교의 내용이 잘 표현된 문화유산입니다. 도교죠. 도교. 신선 사상, 불로장생 나오는 거 공통적으로 나오는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럼 도교에 대한 걸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간경도감에서 경전이 가능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 몰라도 경전이라고 하니까 불교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세조 때 만든 거고요. 실제로 불교 경전을 가능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교 거니까 아니고 연개소문이 당나라에 도사 파견을 요청했다. 이게 도교 관련된 거죠. 도사. 2번이 답이겠고 자, 3번 과거 시험의 교재로 사서 집주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일단 과거 시험이니까 이거는 성리학이겠죠. 유교 관련된 거니까 도교랑 관련이 없고 범일이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사골산문을 개창하였습니다. 이거는 불교인데 불교 중에서도 이제 구산선문 나오니까 선종입니다. 선종. 이거는 신라의 승려고요. 주요 경전의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그 임신서기석이 두 명의 화랑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요거 시험을 꼭 통과하자라고 약속을 한 임신년에 약속한 거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요 유교 경전 이름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교 관련된 거겠죠. 도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서 가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이 가의 구산문 중 가지산문의 대표 사찰인 보림사에 있는 철조 비로자나 불자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승탑도 있고 여기에 구산문이라고 하는 가지산문이라고 나오고 사찰이라고도 나오니까 불교다. 불교 중에서도 지금 선종이거든요. 선종. 지금 구산문 가지산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로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선이나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불교의 종파죠. 자, 선종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는 거는 도교의 특징이에요. 도교.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 이게 지금 선종의 제일 큰 특징이죠. 2번이 답이고 시경, 서경, 역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유교.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 추구하는 것 도교, 인내천 사상을 세워서 인간평등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동학인데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 동학 얘기죠. 자, 선종으로 2번 찾아주시면 되고 자, 3번 이 문제가 사실은 실제로 문제 풀 때에는 그림이 이것보다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약간의 킬러 문항처럼 나왔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분벽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기가 좀 어렵고 좀 헷갈리게 나왔던 게 있어서 자, 밑줄 그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이 국가의 고분벽화는 도읍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에 주로 남아 있는데 일상생활과 풍속, 신앙과 의례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벽화 이미지로도 힌트가 조금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사냥하는 모습 나와 있는 거 여기 사냥, 수렵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있는 모습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지안과 평양이라고 하는 여기가 수도였다라고 하는 힌트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고구려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구려를 뽑아내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조금 이거보다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림을 잘 들여다봐 주시고 1번은 수산리 고분벽화입니다. 대표적인 고구려 벽화 중에 하나고요. 그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 그런 고분 벽화고 요거는 맞습니다. 요건 맞는 거고 자 2번은 지금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객도입니다. 접객도. 이것도 고구려의 고분 벽화 중에 하나고요. 3번은 굉장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크게 들어가 있는 이거는 사신도 중에서
지금 강서대묘의 사신도 중에서 현무도인데 요즘에는 또 강서중묘라고도 하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4번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각저총의 씨름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굉장히 낯설어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건 한 번쯤 봤던 느낌이 드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긴 것도 본 적이 없어 보이는데 요거는 고구려 거가 아니라 이거는 박익이라는 사람의 무덤인데 박익묘인데 이 무덤은 밀양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생존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대 국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고분벽화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는 거의 요 짤로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 혼자 다른 시대로 들어가 있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거 고구려 거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에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토가 되어서 1964년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 고구려 승려들이 만든 천불 중에 하나야. 천불이 뭐예요? 1000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명한 스토리인데 광배 뒷면에 고구려 연호로 추정이 되는 연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광배. 광배가 그 부처님 뒤에 나온다는 그 후광을 이렇게 접시처럼 뒤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광배가 지금 다 표현이 이렇게 불꽃처럼 되어 있죠. 요게 뒤에 지금 다 광배라고 하는 거고 이걸 사실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고구려 불상이고 천불 중에 하나고 연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2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는 있었겠죠. 이거 실제로는 손바닥만 해요. 되게 조그만한데 여기 광배 뒤쪽에 47개 정도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전부 판독이 가능했고 이런 거를 1000개를 만들었다고 써있고 이게 한 29번째 불상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 개도 안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추정할 수 있고 확실하게 고구려에서 만들었다고 특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나오자마자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바로 국보가 된 유명한 케이스죠. 이것도 지금 박물관의 핵심 유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거 영주 부석사에 있는 거고요. 영주 부석사에 있는 거고 요건 고려시대 불상이고 요거는 경주의 구황사 쪽에 있는 사찰 자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통일신라 겁니다. 통일신라 불상이고 요거는 이 익산의 그 왕궁리 쪽에 있었던 데서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백제 시대로도 넘어가야 되고 요거는 딱 하나 나오는 불상, 발해 불상이죠. 이불병좌상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문제를 낼 때 우리가 갖고 있거나 국보이거나 좀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내겠죠. 우리를 틀리게 할 거였으면 이렇게 수많은 불상 중에서 아주 매니악한 걸 딱 찍어가지고 낼 건데 그렇게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보통 이런 불상 문제는 오답이 조금 힘들고 정답은 좀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국보나 보물 위주로 정답을 채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정답의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요 발해 불상 나오는 거하고 이 고구려 불상이 나와요. 발해 건 얼마 없어서 그런 거고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개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고구려 이 불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견된 스토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5번에 킬러 문항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보지를 못하니까 헷갈리죠. 단순하게 암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지금 답사 계획서 고구려 문화유산을 찾아서 고구려는 보통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못 봐요. 우리가 지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실제 갈 수 있는 경주라든지 이런 데보다 낯설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도산성, 국내성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맞는 거 고르래요. 맞는 거. 자,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환도산성.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건 사실 지도보다는 사료 지문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 공격을 받아서 환도산성이 잠깐 함락이 될 뻔했던 적이 있었죠. 공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1번만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나머지 오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국내성, 이거 첫 번째 도읍지가 아니잖아요. 한번 천도한대죠. 첫 번째 도읍지는 졸본이죠. 졸본에서 굳이 성으로 따지자면
뭐 오녀산성 같은 게 언급이 돼야 될 거예요. 아니고 달을 보겠습니다. 오회분 오호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답을 보니까 다랑 연결된 거 보니까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이 땅을 구입합니다라는 게 새겨진 지석과 이걸 수호하는 석수가 출토가 된 거는 이거는 백제 무덤이죠. 이거 무령왕릉 얘기죠. 전혀 다른 설명이 연결돼 있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라인데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에 세운 것이다. 사실 이런 비석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순수를 해가지고 세운 비석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 빼앗고 나서 이 북한산 순수비 정도겠죠. 신라에. 이것도 전혀 다른 얘기고 무덤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이것도 자, 장군총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축조가 되었다. 이거는 그냥 돌무지 무덤이에요. 이건 그냥 돌무지 무덤이고 덧널은 나무로 만든 이 관이랑 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천마총 같은 게 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고구려하고 지금 관련이 없죠. 그래서 맞게 연결된 설명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는 백제 고분 중에 피장자와 묻힌 사람과 이걸 만든 연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인 이거의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를 기념해서 여기 출토 유물로 보는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발견된 도시의 거의 아이콘 같이 나오는 유물입니다. 이거 진묘수라고 하죠. 약간 멧돼지 같은 거 닮은 진묘수를 통해 본 도교 사상, 금동제 신발의 제작 기법 분석, 금송으로 만든 그러니까 소나무죠. 관을 통해서 본 일본과 이 나라의 교류. 네, 요거 무령왕릉입니다. 백제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아니죠. 이거 지금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서울 석촌동 고분군도 백제 고분군으로 보고는 있어요. 인근에 몽촌토성이랑 풍납동 토성이 그 백제의 초기 도성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여기에 뭐 이쪽을 위례성 지역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한성이라고 불렀던 거기에 해당하는 데라고 추정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시기가 좀 안 맞죠.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잖아요. 이거는 신라 무덤들이죠. 천마총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국보로 지정된 금동 대향로가 출토가 되었다. 이것도 백제 거기는 하지만 시기가 조금 더 뒷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부여 쪽에 능산리사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국보입니다.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이거는 경주에 있는 김유신묘입니다. 김유신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가 되었다. 벽돌을 이거 진묘수도 그 남조랑 교류한 영향이에요. 그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그 벽돌로 이렇게 에스키모 이글루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그 모양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 설명은 5번으로 맞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이거 국보고요. 부여에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가 되었다. 백제의 공예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불교와 도교 사상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자, 능산리 절터에서 나왔고 백제의 공예 기술, 불교, 도교를 다 보여준다. 라고 나오고 있고 조금 이 유물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정일에서도 힌트를 볼 수가 있었을 건데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국보 금동대학로입니다. 금동대학로. 이거는 우리나라에 비슷한 것도 없어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개밖에 없고 발견된 지 이게 이제 갓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국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도교적인 특징이 이렇게 신선이 사는 산 같은 게 묘사가 되어 있고 악기 연주하는 악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받침대 기둥이 여기 그 핵심 가지에 이루는 여기가 용이 나오고 있고 용의 입에서 연꽃잎이 이렇게 팍 피어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특징이랑 도교적인 특징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요거를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금동대향로이기 때문에 5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 발해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이고 발해 거. 요거 고구려 거,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 고구려 거 하나 있는 거. 이거는 가야 금동관이고 이거는 신라 경주의 금룡총에서 나온 기마인무령 톡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항로에 해당하는 거 이미지로 5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8번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옳은 것은 금제 사리 봉영기가 남긴 고대사의 수수께끼. 이게 실제로 2009년 당시에 나왔을 때 이걸로 막 다큐도 엄청 나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설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뒤집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탑을 해체하고 수리하던 도중에 사리 장엄구하고 사리 봉영기가 발견이 됐다. 자, 우리 백제의 왕후께서 좌평인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 사찰을 세우고 기해년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그래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서 서동 왕자와 선화공주의 설화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다큐가 크게 만들어졌었죠. 그 백제 무왕이랑 관련된. 근데 지금도 이 도시에 가면 요게 발견된 여기에 가면 그 무왕이랑 이 공주의 설화를 가지고 막 테마파크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하거든요. 갑자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알고 보니까 멀쩡한 귀족의 누구누구의 따님이더라. 그러면 선화공주는 도대체 어디로 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익산입니다. 익산에 미륵사지라고 있어요. 미륵사지. 그 미륵사지 얘기를 보통은 선화공주하고 무왕, 서동왕자, 서동이랑 같이 연애 스토리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선화공주란 언급이 안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완전하게 그걸 설화로 치부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익산의 미륵사지. 익산에 국립익산박물관에 가면 지금 익산의 미륵사지라고 터밖에 없지만 이 탑이 시그니처처럼 서 있어서 보통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굿즈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탑이 특징이 뭐냐면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노출을 시켜놨어요. 원형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괜히 복구하려고 하다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너진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이미지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의 미륵사 터에서 나온 탑이고요. 1번은 경주에 있는 거죠.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 그 벽돌을 모방해서 쌓았다는 분황사 쪽이고요. 이것도 경주에 있는 건데 경주의 정해사지라는 곳에 13층짜리 탑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섞어서 선지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고 발해 영광탑이 있고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경주의 가문사지에 있는 동탑 서탑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기가 큰 탑들이고 일단 익산 미륵사지 탑으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 맞는 거. 자, 백제 왕들의 흔적을 찾아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공주, 부여, 익산이 같이 나오네요. 자,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산성, 웅진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쵸? 공주 지역을 옛날에 웅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 왕릉급 무덤이죠. 왕릉 무덤이죠. 무령 왕릉이 이렇게 딱 생겼었어요. 위에 문제에서 풀었었죠. 벽돌을 쌓아서 이글루처럼 만들어진 거 남조 영향을 받았고 자, 달을 보겠습니다. 부소산성인데 성왕이 전사한 곳이다. 백제 성왕. 백제 성왕이 전사한 곳은 부소산성이 아니고 관산성이에요. 진흥왕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죠. 이거는 관산성이고 이거는 역사 유적지구 내에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관산성이고 부소산성 쪽이 아니에요. 자, 라를 보겠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사신도 벽화가 남아있는 무덤이 발견이 되었다. 그쵸? 이 고분군에서 일부 벽화가 남아있는 곳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왕궁리 유적에서 수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그래서 익산 쪽에 있는 박물관에 이 기와를 실제 볼 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 머무는 중심 지역에 중심 행정구역이 위치했다는 걸 보여주는 기와거든요. 그래서 익산이 이런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실제로 그러니까 부여에 이은 또 다른 수도로 생각했던 데가 맞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공주랑 부여랑 익산이 다 묶여가지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로 올라가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 맞게 들어간 거는
관산성 얘기를 부소산성에 끼워 넣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국보로 지정된 이 마예불은 둥근 얼굴에 마예불이고 둥근 얼굴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다. 백제. 자, 백제 거를 찾는 건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교통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불상이 위치한 자리에서 이 바닷가가 멀지 않아야 될 텐데, 자, 백제의 미소라고 하니까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영역을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주시면 되고, 백제의 미소가 너무나 유명한, 이건 트레이드 마크처럼 붙어있는 이름이라서 머릿속에 이 지역이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해삼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벽에다가 쪼아가지고 만든 걸 마해불이라고 하는데, 절벽 쪽에다 양감 있게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 해를 받는 방향에서 그림자에 따라서 표정이 약간 달라 보이기도 하는, 근데 대체적으로 푸근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어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불상이 있습니다. 서산 마의 삼존불을 머리에서 갖고 있다면 지금 삼존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나 두 개로 들어가 있는 건 일단 다 치워버려도 되는데, 이거 지금 세 개처럼 보이지만 요거하고 가장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조금 더 진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웃는 모습이 진하게 보이는 불상이에요. 요게 지금 흐린 이미지에서도 웃는 얼굴이 굉장히 잘 보이는 거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의 삼존불은 4번입니다. 자, 하나씩 오답을 좀 처리를 해보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큰 그 바위 위에다가 머리만 쪼아가지고 위에다가 얹어놓고 옷만 조금 이렇게 마의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동에 이천동에 있는 마의 열의 입상이라는 건데, 이거는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커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만 깎아가지고 올려놓는 방식을 썼는데, 거대한 불상이 나오고 있는 고려시대 특징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불상이고요. 요거는 지금 3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다 잡히지 않은 사각 기둥 부분에도 이렇게 좀 새겨져 있는 게 있어서 총 한 7구 정도가 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를 형상화를 해 놨는데, 이거는 경주의 남산에 그 칠부람 요쪽에 여기에 있는 7개 정도가 모여 있는 마의 그 군상이라고 하죠. 여러 개가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지금 경주죠. 그리고 요거는 머리가 좀 약간 크게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암 쪽에 월출산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발견된 마의 열의 좌상이 되겠고요. 요거는 추정은 지금 통일신라 후반에서 고려시대 초반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추정되는 불상인데, 우리가 이 불상 문제라든지 문화유산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시기로 추정된다라고 끝나는 것들은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정되는 거, 요게 답이었고, 요거는 파주에 있는 건데, 파주에 용현리에 있는 두 분의 부처님이 이제 마의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의 이불, 입상 또 이렇게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굉장히 거대해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만 깎아서 올려놓고 기존에 있었던 절벽에다가 옷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의를 해놓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불교 조각을 했었던 시기가 통일신라 후반에서 고려시대 초반쯤인데, 이거는 고려시대에 이 조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 전기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큰 석불이나 아니면 쇠로 만든 불상 같은 게 나오는, 그리고 굉장히 개성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고려시대로 넘어갔을 때 초창기에 나오는 불상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지역별로 암기는 해놓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불상을 만들었는지 특징이 조금 도드라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정답으로 찍은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주로 이거를 답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산마의 삼존불 용현리에 있는 걸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보물이고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됨. 경주의 호우총에서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영 호우십이라는 명문이 있음. 호우십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호우명 그릇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1번이네요.
이거는 발견됐을 때에는 보물이 아니었는데 이거가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거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평가한 끝에 2015년에 보물이 됐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게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바닥에 글자가 나온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글자가 나온 건데 을묘년이면 광개토 대왕이 사망한 지 한 3주기 정도? 그때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그릇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약간 기념품 같은 걸로 준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 이 십자가 일종의 우리는 이게 약간 넘버라고 보고 있는데 10번째 그릇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뭔가 여기에 참석한 귀빈들한테 주는 그런 유물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경주 호우총이면은 되게 아래쪽인데 이거를 아마 여기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서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이것을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서 나중에 무덤에까지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요거가 이제 알려준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광개토 대왕릉 위에 보면 광개토 대왕이 오만의 군사를 신라에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하의 나라로 들어왔다라고 명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니까 너무나 전지적인 광개토 대왕을 추앙하는 그런 시점에서 쓰여진 거라서 이걸 증명해주는 또 다른 시선의 유물이나 기록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나옴으로 해서 실제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요래요래했을 거야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녹슨 청동 그릇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사의 미싱 링크를 증명해준다고 보고서 보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배웠던 거예요. 호우명 그릇. 이것도 원본이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은 계속 백제 유적에서 나왔었던 무령왕릉의 복도에서 나왔던 진묘수구, 백제 진묘수. 이거 가지가 7개 달린 칼, 백제 칠지도. 이거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거는 경주의 금령총에서 나온 기마인무령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으로 골라주시고 자, 마지막 12번 문제.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유명했죠. 이것 때문에 문화행사를 이거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협상을 받다고 하는데 금관총 금관을 포함해서 여태까지 경주에서 발견된 이 신라의 금관 6점을 한 자리에 모으는 금관특별전을 했었어요. 이거 뭐 줄만 거의 1시간 반, 2시간씩 서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금관 6점이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모으는 데만 협의하는 데만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되어 있고 아마 너무나 큰 국제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관 이미지에서 바로 우리 머릿속에는 신라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신라 걸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금동대학로 백제 거잖아요. 부여에서 나온 거. 아니고 계속 나오죠.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 거. 이렇게 철제 갑옷이나 투구 이런 거 나오면 가야죠. 보통은 가야입니다. 가야. 그리고 요거는 발에 석등이 또 하나 껴있는 게 있는데 자 5번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유물이죠.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 말다래입니다. 이게 신라 거겠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문화사 풀이 진행하겠습니다.